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증명도, 주장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바다를 선택하기 전까지의 기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탈출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들입니다. 이 기록이 의미 있게 남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몰입되셨다면 좋아요로 신호를 남겨주시고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름을 믿지 않았다. 이곳에서 이름은 보호가 아니라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부를 때도 조심했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날 밤까지도 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선택이 시작되니까. 나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평범하게 버티고 있었다. 버틴다는 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능력. 그게 버티는 거였다. 하지만 버틴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계산으로 바뀐다. 오늘도 넘어갈 수 있는지, 이번 달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아직 명단에 있는지. 그날 아침, 나는 명단에서 내 이름을 2번 확인했다. 처음엔 안심했고, 두 번째엔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전날까지 있던 이름 하나가 그날 아침에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건 사람이지,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먼저 사라진다. 점심 무렵,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 찾지 않는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뜻이다. 끝났다는 건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고, 질문하지 말라는 건 다음이 누구일지 계산하라는 뜻이다. 그날부터 나는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은 너무 빨리 왔고, 밤은 지나치게 길었다. 밤이 길다는 건 생각할 시간이 많다는 뜻이다. 생각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다. 며칠 뒤, 소문이 하나 돌았다. 소문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작게,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정확한 방향으로. 그 소문에는 이름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다. 다만 방향만 있었다. 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다. 웃음은 여기서 공포를 덮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바다는 선택지가 아니다. 바다는 남은 방향이다. 방향이라는 말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들린 것 같았고, 눈을 뜨면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게 더 무서웠다. 아침이 되자 결정해야 할 것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언제나 마지막에 나온다. 사람은 늘 마지막 직전까지 버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날 해가 칠 무렵,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여기서 계속 산다는 건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모든 걸 바꿨다. 결심은 크게 오지 않는다. 눈부시게 오지도 않는다. 결심은 아주 작게, 마치 실수처럼 온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반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바다를 보러 간 게 아니다. 확인하러 갔다. 내가 아직 이쪽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는지.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분명했다. 나는 그날 바다를 선택하지 않았다. 바다가 나를 선택하게 만든 조건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니었다.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도 떠나기 전날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그날 아침까지도 나는
떠날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 너무 같아서 불안했다. 사람이 사라지기 전날은 늘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척 흘러간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기억에 남는다. 여기서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말을 걸고 웃고 욕을 하고 그 평범함이 내 목을 조였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 말을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속으로 반복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최면에 가까웠다. 정오 무렵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는데도 불리는 순간 사람은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무슨 일인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이게 끝인가? 다행히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직 차례가 아니라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후가 되자 시간이 이상해졌다. 시계는 제대로 가는데 내 감각은 계속 앞서 있었다. 아직 오지 않은 밤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누가 나를 보는지, 누가 나를 피하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보다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더 무서웠다. 해가 기울 무렵 바람이 바뀌었다. 기온 때문이 아니었다. 냄새였다. 바닷가에서만 나는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걸 느꼈다. 머리는 아직 부정하고 있는데 발걸음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말수가 줄었다. 말이 줄어드는 건 하루가 끝나서가 아니라 각자가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는 신호다. 나는 일부러 밥을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다. 마지막으로 남길 흔적이 평소와 달라 보이지 않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밤이 너무 조용하지 않나? 아무 뜻 없는 말이었다. 아무 뜻 없어 보여서 더 심장이 내려앉았다. 조용하다는 말은 여기서 좋은 신호가 아니다. 밤이 되자 불이 하나둘 꺼졌다. 불이 꺼진다는 건 잠든다는 뜻이 아니라 밖에서 보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는 그날 불을 끄지 못했다. 켜둔 채로 그냥 앉아 있었다. 몸은 여기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여러 번 바다 위를 건너고 있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일까? 그 질문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숫자가 아니라 확신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밤이 깊어질수록 결심은 오히려 흔들렸다. 나가면 끝이고 남아도 끝일 수 있다면 왜 굳이 움직여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사라진 그 사람. 이유도 설명도 없이 명단에서 지워진 이름. 그 얼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선택은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라지는 방식을 고르는 일이라는 걸.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드디어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성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후회 없이 실패할 수 있는가. 그 기준 앞에서 더 이상 계산은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들지 않았다. 눈에 띄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가장 안전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한 번만 뒤를 돌아봤다. 집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를.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졌다.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덮친 느낌에 가까웠다. 걸음을 옮길수록 주변 소리가 달라졌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마찰음, 옷이 스치는 소리, 숨이 목을 지나는 소리까지 모두 또렷하게 들렸다. 이상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계속 누군가 뒤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다. 멈출 때마다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았다. 지금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몇 번이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돌아가는 사람은 안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더 늦게 사라질 뿐이다. 바람이 불었다. 그제야 바다 냄새가 확실해졌다. 짠내와 함께 그제야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손전등일 수도 있었고 담배 불일 수도 있었다. 확실한 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숨을 최대한 줄였다. 숨을 멈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귀가 먼저 반응했다. 파도 소리보다 사람의 발소리를 찾고 있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늘어났다기보다 의식이 늘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 최악의 장면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지금 불려나가면, 어디로 데려가면, 무슨 질문을 하면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잡히는 장면보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이 더 무서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빛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는 안 보인다는 게 없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급해 보이지 않게. 급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의심받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아직 안 들어갔나? 나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 그게 더 문제였다. 나를 향한 말이 아닐 때 사람은 더 정확하게 들킨다. 심장이 귀 옆까지 올라온 것 같았다. 몸이 먼저 반응해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가 다시 갈라졌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확신이 없다는 건 이미 절반은 들켰다는 뜻이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의지가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이미 내 이름을 적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공포를 넘어 차분함을 가져왔다. 이미 늦었다면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나는 다시 앞을 봤다. 어둠 너머로 바다가 있었다. 검은 덩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바다는 탈출구처럼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판결문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지금 멈추면 나는 여기서 끝난다. 그 문장은 나를 밀어냈다.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건너고 있는 사람이었다. 물이 닿는 순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발이 단단한 걸 딛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땅은 늘 사람을 속여도 존재만큼은 확실했는데 바다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엔 모든 게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게 가장 이상했다. 이 정도의 선택을 했으면 뭔가 크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지나치게 컸다. 바다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몸은 계속 흔들렸다. 흔들림이 파도 때문인지
내 손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나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질문은 곧 의미를 잃었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곳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이상해졌다. 몇 분이 지나간 건지, 아직 몇 분밖에 안 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다. 방향을 알려주지도 안심을 주지도 않았다. 바람이 바뀌었다. 소리로 먼저 느껴졌고 그 다음에 몸으로 왔다.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다. 아, 이 바다는 나를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공포라기보다 허무에 가까웠다. 함께 있던 사람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소리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는 순간 틀렸다는 확신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만 버티기로 했다. 다음 파도, 그 다음 숨, 그 다음 흔들림. 그렇게 세상을 잘게 쪼개지 않으면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파도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다. 너무 일정했다. 그 소리를 인식하는 순간 등골이 식었다. 이 바다에는 우리 말고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보는 순간 확실해질까봐. 확실해지는 건 여기서 죽음과 같다. 몸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이번엔 파도 때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 확신 하나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적어도 이건 자연이었다. 자연은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덜 무서웠다. 하지만 자연은 판단하지도 않는다. 살릴지 버릴지를. 그 생각이 다시 목을 조였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느꼈다. 사람이 아니라 부유물에 가까웠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아주 낮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말은 여기서 공포를 확정짓는 말이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길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견디는 시간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처음 무너진 건 의지가 아니었다. 몸이었다. 아무 경고도 없었다. 통증도 없었다. 그냥 힘이 빠졌다. 팔에 힘을 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리에 집중하려 하면 감각이 늦게 따라왔다. 이상했다. 겁이 나면 보통 몸이 먼저 긴장하는데 이번엔 반대였다. 몸이 먼저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려고 했다. 무시하는 데에도 힘이 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시간이 다시 이상해졌다. 아까는 늘어지더니 이제는 툭툭 끊겼다. 방금 전의 장면이 기억이 안 났다. 숨을 몇 번 쉬었는지도 가늠이 안 됐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불렀다고 생각했다. 확실하지 않았다. 소리가 물에 잠긴 것처럼 둔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괜찮아? 그 질문은 위로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여기서 괜찮다는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숨이 새어나갈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하나에도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했다. 그걸 느끼는 순간 공포가 늦게 따라왔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사람이 무서워졌다. 바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먼저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같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을 아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을 의식하게 되는 거리. 그 거리에서 의심이 자랐다. 저 사람은 아직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나보다 먼저 한계를 넘었을까? 이런 생각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달된다. 눈빛이나 움직임의 속도 같은 걸로. 그때 갑자기 몸이 크게 흔들렸다. 순간 정신이 하얘졌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그 짧은 공백 속에서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이렇게 끝나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은 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혹처럼 다가왔다. 그 유혹이 가장 위험했다. 사람은 희망이 사라질 때보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더 빨리 무너진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를 악무는 것조차 의식적으로 해야 했다.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봤다. 말없이. 그 시선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지금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아까보다 느리게. 그 느린 움직임이 서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우리는 더 자주 상대의 상태를 확인했다. 확인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실은 누가 먼저 무너질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이미 사람을 버리기 시작한다.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여기서 누군가를 버리는 건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혼자 죽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다. 손끝이 저렸고 시야가 가끔씩 좁아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같은 말을 속으로 반복했다. 지금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 말이 언제까지 의미를 가질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하늘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다. 정말 밝아진 건지 내 눈이 착각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밤이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밤이 끝난다는 건 구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발각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둘이 거의 같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살아남아도 이 선택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나를 붙잡았다. 이건 지금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평생 나를 따라올 기억이 될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 덕분에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뜻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지 못했다. 바다도 아니었고 땅도 아닌 느낌이었다. 몸이 어딘가에 기대어 있다는 감각만 있었다. 그 감각이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는 몸의 무게를 먼저 느낀다. 숨을 쉬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다. 아픈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그 이름은 내가 이곳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가장 낯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뭔가가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갈 것 같았고, 눈을 뜨면 이게 꿈일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뻐서도 안도해서도 아니었다. 미안함이 먼저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같이 버텼고, 같이 계산했고, 같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직 둘 다 여기 있었다. 그 사실이 고마움보다 더 무거웠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주변 소리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낯선 언어, 낯선 억양, 낯선 침묵. 이제 더 이상 숨을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은 여전히 숨을 줄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아무 힘도 없었다. 괜찮다는 말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이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확인했다. 불빛은 일정했고, 사람들은 조용했고,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다. 이제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바로 안도감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말은 해도 되는지, 이 침묵은 안전한지, 이 선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지. 그 계산은 여기 와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을 때 파도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또렷했다. 나는 그 소리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지우는 순간 이 선택이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끝났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바다는 뒤에 남겨졌지만 바다를 건너던 나는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날 밤 조금만 달랐어도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겠구나. 그 생각은 공포가 아니다. 기억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끝났다는 느낌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계산을 하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 기록을 마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다음 기록을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는 이 기록이 묻히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이 침묵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입니다.